네, 261페이지 펴주시고요. 261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부속서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우리가 원룸이라든지 또는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임대하고 그걸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간주 임대료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이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이러한 간주 임대료 공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은 계약할 때 그냥 목돈으로 크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부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받았으면 매월 받는 월세 외에, 이 금전 이외에 월세 외에 이 보증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임대사업자의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다음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라. 이것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실제로 받는 임대료가 있고 간주 임대료가 있다. 간주 임대료는 뭐냐? 금전으로 실제로 받지는 않았으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이 뭐냐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예금 아니면 어디다 돈을 사채로 빌려줬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이자 소득은 우리가 부가세로 금전 외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전세금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1년의 날짜 수가 분모가 되고 과세기간 일수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신고기간의 일수만큼의 이자, 거기다 이제 이자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겠죠. 해당 과세기간에 이자가 나옵니다. 자, 주의해 보면은 계약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서울 시내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유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약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이것을 고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프로그램에 입력된 것과 시험에서 제시한 이자율하고 차이가 나면 여러분이 고치시면 됩니다. 고치는 방법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 임대 사업자는 뭐를 작성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야 되니까 요 작성하는 거 연습할 거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를 받았으면 그냥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 그 간주 임대료만 만약에 있다. 이 간주 임대료는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빙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전표 입력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할 때 증빙이 없는 자료를 매출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된 회계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정기 예금 이자율은 2.9%로 가정하며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은 월세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네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 예. 용산에 있는 이런 사무실 건물입니다. 예, 그런데 제3조에 보니까 간주 임대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예. 임대인이 뭐예요? 건물주죠. 건물주가 간주 임대료 부담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만약에 약정을 그 계약서에 넣어놓게 되면은 임차인이 월세 내면서 또 3개월에 한 번씩 간주 임대료 얼마입니다라고 임대인이 연락해주면 그것도 같이 또 입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에 뭘로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 사업자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간주 임대료를.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받은 거대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 알고 계십시오. 주로 시험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문제를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아마 뒤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하다 보면 하나 정도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문제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문제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도 이제 23년 9월부터 계약을 했네요. 9월 1일부터. 그러면은 23년 9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우리 회사고 삼일전자, 임차인이 주식회사 기흥사라는 이 회사가 임차인. 자, 다음 자료를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작성일자가 9월 10일입니다.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9월 10일 날 9월 임대료를 받았네요. 100만 원. 9월 임대료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요 세금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51번 아니야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요건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세금계산서 요건 하나.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입력해 볼까요? 자,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9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다가 9월 임대료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100만원 거래처가 공급받는 자 기흥성이 거래처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죠. 1번 자 입금전표로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또 입금전표 제품 매출이 아니죠. 자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을 겸하기 때문에 400번대 임대료로 봐야 돼요. 제품 매출이 아니고 코드에다가 임대 입력하시면은 400번대 임대료 411번 있죠. 예. 왜 제가 400번대라는 걸 강조하느냐, 임대사업자는 이게 사업 수익이기 때문에 400번대로 처리해야 돼요. 임대료를.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제조업만 한다. 그런데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뭐 사무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임대를 내주는 거. 이거는 임대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900번대 임대료, 영업 외 수익으로 보는 임대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400번대 임대료라는 것은 매출액으로 들어가는 영업 수익 코드예요. 영업 수익. 제품 매출이 아까 404번이었죠? 임대료는 411번 이렇게.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월세 받은 것을요 임대료로 수익으로 보는데 900번대 코드가 혹시 있더라도 그거 쓰면 안 돼요. 400번대 써요. 자, 그래서 요거 제품 매출을 임대료로 고치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요 문제는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부속서류 꼭 작성해야 된다는 게 있었죠. 자, 전체 메뉴에 가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작성해야 돼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제 이거는 입력하는 양식이고 나중에 조회를 눌러보면 종이로 된 양식은 인쇄 버전을 눌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9월 달에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기간으로 2기 예정으로 넣어야 돼요. 7월부터 9월로. 네, 그러면 이제 1번 하고 작성하는데 만약에 임대 건수가 10건이다 그러면 10주를 다 입력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한 건만 문제를 내요. 한 건만. 우리가 주로 다 한 건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이자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자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간 바로 옆에 보면은 적용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2.9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2.9%라고 가정하자 그랬습니다. 딱 맞으니까 고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달라지면은요. 달랐을 때는 요거 단추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자율. 여러분이 고쳐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자율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2.9를 입력하는 거예요. 2.9 엔터. 그리고 적용 하면 2.9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같으면 그대로 두시고 이자율이 틀리면 요 이자율 단추 눌러서 여기다가 이자율을 입력해라. 소수 이하 3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2.9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잘못 보면 이게 2,900인가 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점입니다. 점. 2.900이에요. 자, 여기 이제 상호는 임차인의 상호를 넣는 거예요. 계약서에 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에 있는 사람이 그게 임차인입니다. 기흥성. 층수라는 것은 거기 계약서에 보면 나옵니다. 신합빌딩 2층
5호죠. 층수 2층, 호수 205호. 동이라는 것은 효창동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거나 주소를 다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대개 시험에서는 동입력은 생략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를 해요. 네, 여기서는 생략하라는 말은 동입력 생략하라고 했네. 여기서도 주로 시험에서 동입력 생략. 자, 이 생략하라는 말이 없으면 주소를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등록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흥성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여기다 넣어줘요. 106 81 35219.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월세 세금계산서에도 있지만 계약서, 월세 계약서 하단에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어요.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를 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면적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82. 용도 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사무실. 자, 계약 내용으로 넘어와서 임대 기간 계약서에 있죠. 2023 0901. 자, 9월 달에 신고하는데 9월 1일 날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자, 뒤에 임대 기간 끝나는 날은 12개월이니까 2024년이죠. 2024년 08 31일. 네, 2024년 8월 31일까지 하면은 임대 기간이 12개월 나오죠. 자, 계약 내용에 또 보증금 5천만 원이죠. 50 000 000 월세 100만 원이었죠. 1 000 000 만약에 관리비가 있다면 월세 계약서 내에 월 관리비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비도 월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가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데 관리비 없죠. 자, 비워두시고. 그러면 입력할 사항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 건마다, 매 건마다 이런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밑에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261페이지 I-CAN 박스에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나와 있었죠.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만 9,178원이다. 이것을 금전 외에 임대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제 한 건이니까 이렇습니다만은 여러 건이 되면은 이 간주 임대료가 몇백만 원 될 수 있는 거죠. 몇백만 원 되면은 거기에 10%니까 몇십만 원 부가세가 되겠죠. 요 간주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을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요 간주 임대료를. 그래서 아까 그 증빙이 없는 거래니까 14번 건별로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14번 건별을 입력을 할 때는요, 우리가 신용카드 입력할 때 합계 금액을 입력하듯이 이것이 공급가액입니다만은 이것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요 11만 9,178원이 공급가액인데 합계 금액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곱하기 1.1을 하면은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공급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그 간주 임대료 거기 보증금 이자를 계산기에다가 일단 입력을 해요. 119, 178
그런 다음에 곱하기 1.1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는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합계가 이렇게 나오죠. 131,095 0.8 나오는데 소수는 절사하면 됩니다.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131,095를 메인 매출전표에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걸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뭘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어요. 119178. 이거나 같아요. 119178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입력할 때 우리 그렇게 입력하죠. 합계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으로 합계가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것은 합계로 가고 공급가액이 나타나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131095 메모해 놓으셨으면 이제 이것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이 매출세액은요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요. 매출세액.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해요. 그래서 9월 30일. 9월 30일 과세기간의 종료일. 유형은 14번 건별로 해야 된다 그랬죠. 14번 건별. 품명에다가는 간주 임대료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메모한 131095 보시면 입력하면은 131095는 합계로 오고 공급가액에 119178 이렇게 아까 나온단 말이죠. 거래처는 없어요. 증빙이 없는 거니까. 여기 거래처 코드는 그 세금계산서에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거래처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주임대료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없는 거고요. 분계에다가는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간주임대료는 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세만 회계 처리한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게 두 개가 다 반영돼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다 신고서에서는 반영이 되지만 회계 처리는 부가세만 합니다. 회계 처리는. 이것도 여러분 좀 헷갈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간주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저 부가세를 회사의 판매관리비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했죠.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요 부가세 예수금 요만큼을 두 번째 줄에 차변으로 바꿔가지고 두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계정 코드는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817번 부가세 11917 요것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간주 임대료의 아래쪽 회계 처리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 부가세만 회계 처리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한 건만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그러면 한 건 가지고 사업자라고 안 하죠. 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이 부가세가 꽤 되죠. 보증금 받은 거 5천만 원 받은 것도 있고 8천만 원 받은 것도 있고 뭐 억대로 받은 것도 있고 여기 여러 건이 되니까 또 전세
예. 전세는 또 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은 전부 다 이 간주 임대료로 해서 부가세를 냅니다. 전세로만 임대를 해주는 사업자는 월세 받는 게 없잖아요.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세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를 부가세 신고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자, 수행과제 풀이. 자, 월세 세금계산서를 보고 이렇게 메인 매출연표에 11번 과세 유형으로 해서 현금 분계 이렇게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가가지고 여기 간주 임대료 이자율 확인하고 자, 임대권 한 건만 주어진 계약서 하나밖에 안 주니까 하나만 입력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2건 준다. 그러면 2줄 입력해야 돼. 2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한 줄이든 2줄이든 시험엔 계속 한 줄만 나왔어요. 하나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건 한 건의 것은 여기에 간주 임대료가 이 자리에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2건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증금 이자 요 밑에 거 합계를 봐야죠. 합계. 2개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사항은 요 밑에 걸 봐야 돼요. 지금은 요 밑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같았죠. 지금은. 왜냐면 한 건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 이자에다가 곱하기 1.1을 했단 말이에요. 곱하기 1.1 해가지고 메인 매출전표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자에다가 14번 건별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눠졌죠. 그리고 분계를 혼합으로 해서 요 부가세 요것만 회계 처리하시라.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두 번째 줄에 제품 매출을 이게 두 번째 제품 매출을 세금과 공과로 바꿨죠. 첫 번째 줄에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요 부가세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자동 작성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과세인데 증빙이 없는 거잖아요. 과세의 4번. 요 증빙이 없는 게 요 과세의 4번이에요. 4번.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네.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의 기타 여기에 건별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업종 코드 처리 우리 요거 부동산 임대 29번 난 요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거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시사항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7월부터 9월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 정기신고 하면은 여기 4번 기타에 61,917원이 세액으로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표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과표를 눌러서 보면은 부동산 업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과표를 눌러보면은 제조업 밑에 여기 부동산 코드 임대업 해가지고 701, 201 코드를 이제 해서 거기다가 111만 9,178원을 여기다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익 금액 제외가 1,150만 원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타 100만 원이 지금 아까 그 월세 100만 원이 일로 온 거예요. 자, 코드 도움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코드 도움말 더블 클릭을 해서 부동산업이라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업. 네, 거기 중에 코드가 70120 이거네요. 네, 비거주용 건물 점포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확인. 네, 여기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숫자를 고쳐주세요. 이 숫자는 거기 그 간주 임대료 11만 9,178원을 더하기 위해 더해가지고 1119,178 1119,178로 이걸 고쳐주십시오. 1119,178 수익금액 제외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수익금액 제외 31번 안에는 고정자산 매각이 1,100이 있었고 간주 공급분이 5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건 수익금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1,150만 원으로 고쳐줄까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수익금액 제외는 1,150만 원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11만 9,178원이 지금 여기 11만 9,178원이 수익금액 제외로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만큼을 여기서 빼주는 거니까 여기다 1,15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 여기 29번 줄에 701,201에다가 1119,178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과세표준 명세 수정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신고할 때는. 부동산업에 대한 코드를 선택해 가지고 수익 금액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간주 임대료가 그냥 놔두면 여기 수익 금액 제외로 들어가니까 그만큼을 빼 가지고 여기 부동산업에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150만 원으로 고쳐 놓고 여기는 111만 9,178원으로 178원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우리 풀이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이 부분 이렇게 고쳐야 된다. 네.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거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부가세 신고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또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 유형으로 건별 매출로 해서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밑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출제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도.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같이 한번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